3,300선 돌파를 시도한다는 코스피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과연 코스피는 전열을 가다듬고 언제쯤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추세가 잡히기 전이라 그런가요? 일단 코스피 흐름도 변동성이 심한 것 같고요. 수급의 연속성도 저희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 게 기관이 화요일엔 그렇게 매수를 하더니 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불안함과 애매함 사이에 놓여 있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좀 변동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역시 이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더 나아가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장중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장에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뭐 대만 증시에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또 그렇죠. 니케이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선물시장도 봐야 되고 참 볼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것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 과정에서 뭐 저점이 한 3,10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3,100이 어느 정도 그 저점이 확인이 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결국 어느 정도 변동성은 여전히 조금 확대된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수의 하반 경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등락 과정에서 이제는 좀 시장이 정상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좀 많이 빠지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그 변동성은 높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화요일 날은 굉장히 많이 사면서 5월에 이제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관의 그 매매는 뭐 베이시스에 따라서 뭔가 좀 차익거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향성을 논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히려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 중심으로 팔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는 건 뭐냐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LG화학 같은 이런 뭐 화학주라든가 또는 최근에 보면 뭐 호텔신라 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별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조속히 시장의 애매함을 넘어서 안정성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사이에 미국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단서 조항이 붙긴 했지만 처음으로 테이퍼링 관련된 신호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담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 시점인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테이퍼링이 시행될 이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자라는 어떤 패널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미국장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장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장이 낙폭이 좀 커지긴 했는데 결국 막판에다가 만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한 1.69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한 1.6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물론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실 테이퍼링이 뭐 이제 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건 누구나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뭐 많은 그 시장 전문가들이라든가 미국 현지의 어떤 그 전망을 보면은 아마 이제 한 하반기 한 8월이나 9월쯤에 논의가 시작돼서 뭐 연말쯤에 이제 확실하게 스케줄이 나오고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어떤 그 전망들이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야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게 좀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들이 많아요. 뭐 언젠가 뭐 이런 식의 표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막연한 표현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만약에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이 나왔다면은 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는 아직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뭐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인데 올해 내내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는 시장에서 이제는 좀 같이 이제 가야 되는
뭔가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좀 때로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시장에 이제 이러한 것들과 또 이제 그 매수를 하려는 어떤 수급과의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후에 좀 더 이제 이러한 테이퍼링과 관련된 스케줄이 구체화된다면은 그때는 시장이 조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때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준의 테이퍼링이 뭐 단기간 논의될 것 같진 않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당장 엄청난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진단 내용 들려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제 내일입니다. 경제 사절단들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뭐 투자 관련해가지고 오고 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아무래도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점 전해드리면서 혹시 획기적인 발표가 있으면요. 시장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뭐 그런 발표가 있으면 주가가 화답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차전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러한 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더 그보다 앞서서 사실 이제 오늘 밤에 그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반도체 수급 관련 회의가 있죠. 네. 사실 이 부분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의 이제 그 미국 현지 투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런 그 상무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국 지금 미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새로 이제 짜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회사들 불러놓고 자 투자 좀 해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관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얼마만큼의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내심 지금 뭔가 이제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스케줄에서 좀 시장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즉각적으로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국내 기업이라든가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오늘의 상승 좀 기대감에 기인한 부분들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향후에 결국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논의입니다. 일단 여기서 좀 뭔가 일단 화두를 던지고 물꼬를 튼 상황에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액션 플랜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워낙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쪽에서의 조정 국면, 하락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흐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런 그 반도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쪽을 좀 사봐도 되는 이러한 하나의 어떤 신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반도체 2차 회의 관련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 금 관련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JP모건 측에서 기관이 한 달 전부터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샀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금값이 다시 옵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지금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사실 금하고 이제 뭐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하고는 조금 약간 서로 상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금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이런 뭐 금리라든가 달러 가치의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역시 물가 상승의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해지면서 금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그 노이즈들, 뭐 머스크 이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중국 당국이 이제 뭐 제한을 할 것이다,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금 가격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국면이 진행되는 동안은
당분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금 가격의 좀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결국 뭐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금에 관련된 관심 유효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오셔서 건설주, 경기 민감주 안에서 조금 더 좁혀볼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한 주 흐름이 또 바뀌었으니까요. 그 외에 관심 가질 곳은 어디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당분간은 이 변동성의 좀 확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IT 테크주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러한 테크주들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하락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우호적인 변수 때문에 사실 좀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이제 주가가 좋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라든가 테크주들이 안 좋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소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소나기가 좀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좀 성장주라든가 기술주의 시간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라든가 시클리컬 업종의 상대적인 우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이러한 인플레이션 국면이 뭐 하루아침에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경기 민감주 쪽에서의 어떤 우위가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동차라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주목해야 되는 쪽은 소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업종의 흐름들이 좋았는데 결국 이러한 소비 업종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소비 심리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관심이 당분간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어디 쪽에 관심을 가질지 중장기 쪽으로는 성장주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함께했고요.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